정보라고 하는 것은 시간축에서 봤을 적에 전기 신호의 크기가 변화했다.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다고 하는 거니까 정보가 있다는 걸 나타내겠죠. 무언가가 변화한다는 것은 그 기준이 있을 때 그 기준으로부터 크기가 바뀌면 변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따라서 전기 신호도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신호가 있는데, 하나는 직류 신호, 다이렉트 커렌트 신호가 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교류 신호, 얼터네이팅 커렌트 신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직류 신호 같은 경우 그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게 되면은 바로 변화가 있다는 거니까 정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고, 교류 신호의 경우에도 교류 신호가 크기뿐만 아니라 빠르게 변화한다거나 천천히 변화한다거나, 이것도 결국은 변화를 나타내는 거니까 정보가 있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겠죠. DC 신호를 통신에 응용한 경우에는 모르스 부호 전송이 있는데, 송신과 수신 사이를 전기줄로 이어주고 그 전기줄을 끊었다 이었다 하게 되면은 송신 측에서 보낸 전류가 수신 측에 전달됐다 전달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겠죠. 이 그림의 모르스 부호 전송 시스템을 등가적인 전기 회로로 나타내 보면은 송신 측에서는 DC 전원이 있고 수신 측에서는 스피커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송신 측에서 전류가 흐르는 회로를 온오프를 시킬 적에 정해진 약속에 의해서 온오프하는 시간 간격을 조절해서 보내게 되면 수신 측에 있는 스피커에서는 나오는 소리가 어떤 박자에 맞춰서 나오게 되고, 그것을 모르스 부호를 듣는 수신자가 정해진 약속에 따라서 그 신호의 간격에 맞는 글자를 적어낼 수가 있겠죠. 모르스 부호 전송 시스템을 유선이 아닌 무선으로 한다 그러면 길게 이어지는 전기줄 대신에 송신 측의 일부를 무선 회로로 바꾸어서 안테나를 달고 전파를 전송을 시키고, 수신단 쪽에선 다시 안테나로 받아서 그거를 전기 신호로 수신 측에서 측정을 해본다든가 스피커를 달아서 들으면은 모르스 부호 전송 방식을 무선으로 할 수가 있겠죠. 주어진 시간 동안 전기 신호의 크기 변화가 상대적으로 빠르면 그거를 이제 고주파 신호라고 우리가 말하고, 근데 이런 고주파 신호는 전선을 통과하더라도 방사 특성, 레디에이션 하는 특성이 있어서 안테나를 사용하여 우리가 무선 전송을 하는데 활용합니다.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변하는 정연파 신호의 예를 보게 되면 코사인 2파이 ft 또는 코사인 2파이 1 나누기 라지 t 곱하기 t, 이때 정연파 신호의 주파수를 나타내는 건 f고 주기는 f하고 역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파수의 단위는 횟수 나누기 초, 즉 1초에 몇 번 같은 것이 반복되느냐 하는 걸 나타내는데 헤르츠라는 단위를 쓰게 되죠. 아래 그림에서 보여지는 정연파의 경우는 주기가 0.1초, 따라서 주파수는 그거의 역수로서 10Hz가 되겠죠. 즉 1초에 10번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겁니다. 밑에 있는 그림은 매틀랩으로서 그림을 그린 건데 0에서 0.5초 사이에 정연파 코사인파를 그렸기 때문에 5번 반복되는 파형을, 동일한 파형이 5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정연파 신호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는 경우 처음에 정보가 없다 그러면은 송신기에서 나오는 것은 기준 신호로서 크기, 진폭과
그 다음에 주파수가 변화하지 않는 정연파가 나오고 있죠. 따라서 수신단 측에서도 기준되는 신호가 어떤 게 온다는 거 알고 있는데 전혀 진폭이라든가 주파수가 안 변하고 있다고 하면은 송신 측에서 정보를 안 보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즉 정보가 없는 경우가 됩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정연파가 모양이 변하게 되는데 그 변화시키는 방법을 신호가 있고 없고, 신호가 있고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연파의 진폭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진폭의 크기가 어느 정도로 있다가 진폭이 0이다가 이런 모양이겠죠. 즉 이런 거를 이제 진폭을 있고 없고 해서 보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있느냐 없느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Amplitude Shift Keying 방법이라고 명명을 하는데, 이런 신호가 수신단 쪽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수신단 쪽에서는 이걸 보고 정보가 뭔가 왔겠거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방식의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정연파의 진폭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주파수를 변화시킨 거죠. 인포메이션이 1, 0, 1이었다. 그러면 1과 0의 정연파 신호의 주파수를 대응시켜서 1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주파수, 0은 상대적으로 높은 주파수로 대응을 시켰다. 그렇다 그러면 송신단에서 나가는 기준이 되는 정연파 같은 경우 인포메이션에 따라서 주파수가 다른 신호가 전송이 되겠죠. 그와 같은 신호가 수신단에 도달하게 되면 수신단 쪽에서는 정해진 약속에 따라서 주파수가 빠른 부분은 0으로 해석하고 주파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은 1로 받아들일 수가 있으므로 통신이 가능하겠죠. 전기 전자공학을 이용해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그리고 사물과 사물 사이의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기술은 우리의 정보를 전기신호로 바꿔야겠죠. 송신부에서 쓰이는 트랜스듀서는 모든 물리적 신호의 크기 변화, 즉 이게 정보가 되는데, 이러한 물리적 신호의 크기 변화를 전기 신호의 크기로 변환을 시켜줘야 되죠. 이런 것들을 트랜스듀서란 말로 씁니다. 예를 들면은 마이크는 음성의 압력, 즉 음압의 크기 변화를 전기 신호의 크기로 변환시키는 거고, 카메라는 눈으로 인식하는 물체에서 나오는 빛의 세기의 변화를 전기 신호의 크기로 바꿔주고, PC 자판기, 즉 키보드에서 들어오는 글자를 우리가 전기 신호로 변환시켜 줘야 되는 거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스키 코드, 8비트로 된 아스키 코드로 변환시켜서 내보내주는 거고, 그 다음에 LED나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레이저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낮은 주파수의 전기 신호를 높은 주파수의 전기 신호로 변환시켜 주는 거죠. 소나 같은 경우는 전기 신호를 공기의 압력으로 수중에서 전달될 수 있도록 초음파 신호 전송을 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각종 센서가 있겠죠. 온도의 변화를 전기 신호의 변화로, 무게의 변화를 전기 신호의 변화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트랜스듀서라고 그러고, 센서가 바로 대표적인 트랜스듀서가 될 수 있겠죠. 송신부에서 보내오는 신호를 수신부에서 다시 역으로 전기 신호에 대응되는 물리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부분이 있어야겠죠. 스피커가 이제 첫 번째 이해가 되겠는데, 전기 신호의 크기 변화를 음성의 압력의 크기 변화로 변화시켜주면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LCD 모니터 같은 경우도
전기 신호의 크기 변화를 다시 빛의 밝기 크기 변화로 변환시켜주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고, 포토 다이오드 같은 경우도 이제 빛을 수신화해서 전기 신호를 변환시켜줘서 뭐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의 불빛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으면서 신호가 어떤 신호가 왔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전기 신호가 오게 되면 그 신호에 해당하는 만큼만 모터를 구동을 시키는 거죠. 송신단에서 보내는 신호의 시간축에서의 크기 변화를 보게 되면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하나는 아날로그 타입이 있고 하나는 디지털 타입이 있어요. 대부분의 물리적인 신호의 색이 크기의 변화는 시간축에서 연속적으로, 그리고 크기도 연속적으로 크기의 변화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물리적인 신호를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을 해도 출력되는 전기 신호가 시간축에서 연속적이고 크기도 연속적으로 크기의 변화를 갖게 되죠. 즉 본래 물리적인 신호의 크기의 변화하고 유사하다 이거죠. 아날로그. 그래서 이거를 아날로그 신호라고 합니다. 왼쪽 그림에서 볼 적에 물리적인 신호의 크기 변화가 있는, 즉 음성 정보를 예를 들면은 시간축에서 음성 신호의 압력의 크기가 변화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전기 신호로 그걸 바꿔야 되는데, 지금 마이크를 통해서 다시 전기 신호의 크기 변화를 보게 되면 좌측에 있는 음압의 크기 변화하고 오른쪽에 있는 전기 신호의 크기의 변화가 동일한 모양을 갖는 거죠. 즉 아날로그 신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날로그 파형의 신호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온오프를 하게 되면은 그 온오프하는 간격 시간 동안에는 일정한 크기의 신호가 유지가 되는데, 그래서 그 결과를 보게 되면은 오른쪽에 보다시피 그 크기가 다양한 신호의 크기는 나오지만 그 샘플링하는, 즉 온오프하는 시간 간격 동안에 일정한 크기로만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이와 같이 연속적인 신호를, 시간축에서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온오프 시키는 과정을 샘플링을 한다고 합니다. 샘플링한 신호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그 크기가 다양한 크기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크기의 신호를 두 레벨의 신호, 즉 0하고 1 또는 뭐 0V, 5V와 같은 두 개의 크기 레벨로 바꿔주는 단계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양자화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장 낮은 신호에서 가장 높은, 가장 큰 신호의 간격을 몇 개의 단계로 쪼개는 건데, 그 몇 개로 쪼갠 그 간격의 그 신호 종류의 가지수를 예를 들어서 크기 종류가 256가지가 있다. 그럼 256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진수로 표현하게 되면은 8개의 이진수가 있으면 되는 거죠. 즉 8비트로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게 된 각 개개의 그 진폭의 크기를 8비트로 다 일괄적으로 변환시켜줘서 보내게 되면 오른쪽에 보다시피 0과 1이 연속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이진 신호, 즉 디지털 신호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내는 신호를 본래 아날로그 파형을 그대로 유지해서 보내는 경우하고, 중간에 살펴보았듯이 샘플링을 하고 양자화를 해서 디지털 신호로 만들어 보내는 과정 두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전송 매체는 전기 신호의 크기 및 위상의 변화를 주기 때문에 송신단에서 보내진 신호의 파형이
수신 측에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죠. 따라서 아날로그 신호는 본래 신호의 파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로 바꾸어서 전송하는 그 이유가 될 수 있는, 따라서 전송 매체를 통해서 아날로그 신호가 왜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보내는 것이 더 통신의 품질을 보장할 수가 있겠죠. 즉 시간축에서 연속적으로 존재하고 크기의 변화가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를 시간축에서 불연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샘플링을 하고 또 그 크기의 변화를 0과 1로 이렇게 바꿔주는 단계, 양자화해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이, 아날로그 신호의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크기의 변화가 있는 신호의 파형인데 여기에 잡음이 더해지게 되면 보다시피 원래 크기의 변화하고 흡사하지 않게 되죠. 따라서 신호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로 바뀌어서 보낸 개개의 디지털 신호의 경우 잡음이 더해져서 모양이 원래 이상적인 즉각 파형하고 조금 달라 보이지만은 수신단에서 이 신호를 판단할 경우에는 원래 디지털 신호의 크기는 0하고 5V 두 레벨밖에 없었기 때문에 수신단 쪽에서 신호를 판정할 적에는 2.5V 즉 두 개의 레벨의 가운데 기준이 되는 레벨을 비교해서 그거보다 크면 5V, 그거보다 작으면 0V로 판정을 해서 원래의 신호로 만들어내는 거죠. 따라서 비록 잡음에 의해서 신호가 어느 정도 파형이 왜곡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그 신호의 어떤 값을 2.5V와 비교해서 다시 원래의 신호로 만들어내는 거죠. 물론 잡음이 굉장히 많이 더해지면 이런 신호를 정확히 판정하는데 오류가 날 수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오류가 날 확률이 적어지게 되면 이 방법을 쓸 수 있는 거죠. 위 그림에서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를 동일한 전송 매체를 통해서 전송했을 때 정확한 복원 가능성을 비교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즉 잡음이 더해지는 전송 매체의 전송 조건에서 아날로그 신호의 파형을 그대로 유지해서 전송하는 것이 어렵죠. 따라서 그 아날로그 신호의 파형을 샘플링과 양자화 과정을 거쳐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다음에 전송하게 되면은 다시 그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의 전송 품질을 유지할 수가 있다. 아날로그 신호를 8비트 단위의 디지털 신호로 해서 전송을 했다 라고 했을 경우에 다시 이 디지털 신호로부터 해서 본래의 아날로그 신호로 파형을 복원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송신단에서 했던 거와 반대가 되는 과정을 거치면 되는데, 먼저 8비트 단위로 표현됐던 이 신호를 10진수로 변환하는 거죠. 즉 양자화 됐던 것을 다시 원래 그 진폭의 크기로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진폭의 크기로 바꿔준 신호들은 원래 그 샘플링 할 때마다 나왔던 신호이기 때문에 샘플링 된 신호들 사이사이에는 아무런 크기의 값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 값을 우리가 어떤 값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신호를 이제 매끄럽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렇게 돼서 나온 아날로그 신호가 다시 이제 물리적인 신호로 바뀌어서 비로소 이제 어떤 원하는 신호가 음성이면 음성, 뭐 빛이면 빛 이런 게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좌측에 이진 디지털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이 신호들은 이제 8비트 단위의 묶음으로 해서 연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신호들을 다시 8비트 단위로 된 것을 10진수로 바꿔서 역으로 해주게 되면은 각각에 해당되는 크기가 오른쪽
보다시피 나오게 되는데, 이때 신호들은 샘플링 시간 간격으로 불연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죠. 그 사이사이 값이 안 보이는 거죠. 따라서 그 신호를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사이사이 값을 넣어주는 과정이 인터폴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 맨 끝에 빨간 파형으로 된 신호가 바로 이제 본래 아날로그 파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날로그 신호를 두 개의 크기 레벨로 갖는 디지털 신호로 만들어 전송했을 경우에 수신단 쪽에서 이 신호를 다시 원래 아날로그 파형으로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맨 왼쪽에 두 개의 크기를 갖는 디지털 신호들이 연속적으로 오고 있죠. 이 연속적으로 오고 있는 두 개의 크기를 갖는 디지털 신호들, 이거를 8개씩 묶어서 다시 원래의 크기로 만들어 주게 되면 왼쪽에서 두 번째 보다시피 여러 개의 크기를 갖는 신호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신호들은 어느 시간 동안에 크기 레벨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번 신호는 또 자기 나름의 크기를 가지고 또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고, 결국 이 신호는 아직까지는 연속적인 파형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저 위에서 봤던 인터폴레이션 과정을 거치는데, 전자회로적인 개념으로 보게 되면 필터를 써서 이 불연속적인 파형들을 매끄럽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제 요 아날로그 전기 신호가 나오게 되는데, 요 아날로그 전기 신호를 스피커에 연결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매끄러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즉 시간에 따라서 음압의 세기의 변화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